예,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주간입니다. 야당이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후보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3선 국회의원 출신에다가 민주당의 전신 통합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을 모두 거쳤던 좋게 말하면 좌우를 넘나들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오늘 권오을 후보자 청문회 면전에서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평소에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그러시죠? 없습니다. 지난 5월 13일 유세 때 후보자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이렇게 대선 후보자를 향해서 지나친 행위를 하니까 과연 보훈부 장관 업무를 수행할 분으로 적합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늘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꼬마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되셨다가 신한국당으로 우리 당 쪽으로 이제 오셔서 3선 의원까지 하셨죠. 네, 이번에 또 당을 바꿔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 장관 시켜준다니까 얼른 지금 나서게 되셨죠.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안 그래 저 기사에 봤습니다. 기사에 봤을 때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풀이 아니고 풀뿌리까지 먹어치우는 것 같아서 참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속담들이 많이 나왔어요. 김진일 대변인님. 꿀 빠는 인생 비아냥도 나왔고 도대체 본인의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거 하나라고 권오을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오을 전 의원을 이번에 그 장관 후보로 지명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통합의 인사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예. 여야가 협치를 하기 위한 통합의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예. 이렇게 꿀 빠는 인생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고 배신자처럼 이렇게 그 공격을 하면 앞으로 어떤 통합의 인사를 기용해서 쓸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쯤 그 야당도 예. 그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좀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또 과거에 권오을 후보자가 어떤 또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권오을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 그런 이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여야가 협치하자 또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여야 관계를 통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이 통합의 의지마저 예. 이렇게 비아냥으로 비판하는 것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과거 꼬마민주당 시절 혹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옛 후배들이 어떻게 꿀 빠는 인생을 사냐 비아냥 말은 전했지만 실제로 권오을 후보자의 정체성을 정주전했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추경호 의원이 권오을 후보자를 향해서 아니 본인이 신기가 있거나 무속 공부했냐. 왜냐하면 아까 화면에서 만나봤던 본인이 대선 기간 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유경수 여사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번에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라고 하면서 저렇게 애들로서 조롱 섞인 비판도 했거든요. 다음 화면 볼게요. 이현정 의원. 네. 결국은 권길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떻게 대선 캠프 여기 한 달 만에 보훈부 장관 후보질 꿰차는 도수를 비워줬다. 이게 누가 봤을 땐 정책 역량일 수도 있고 누군가 봤을 땐 또 정체성 문제도 나오고요. 일단 저는 정치인들이 당을 옮겨갈 수는 있다고 봐요. 예. 옮겨갈 수는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권오을 후보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이제 안동 출신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고향 출신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동안 선거에 계속 나왔다가 또 낙선을 했습니다. 예. 그 지금 생계를 위해서 본인이 이 광화문에 있는 쪽에서 이제 지금 그 이 삼계탕 집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문제가 본인이 어떤 뭐 자리를 위해서면 다른 자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국가보훈부라는 자리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처에서 이 부로 격상된 부처입니다. 예. 또 이게 국가보훈부라는 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챙기고 또 국가를 어떤 선양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 이 국가보훈부 처장을 보면 예. 대부분 다 이제 보훈 가족이거나 또 군 출신이거나 어떤 이 관련된 분들이 해요. 예. 근데 이 권오을 후보자는 아무런 이역에 관련된 관련성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과연 이분이 이 부서에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권오을 후보자의 그동안의 어떤 역정을 보면 예. 사실 제가 뭐 사람인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직 의원들이 보면 국회의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 생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보면 그 국회의원 떨어지거나 또 한 다음에는 보통 지인들의 회사 같은 데 자문역 뭐 이런 걸 하면서 1년에 얼마씩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예. 근데 그게 좀 너무 과도합니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다가 이름을 이제 걸쳐놓고 거기서 뭐 일정량 수입을 받는데 예. 지금 보니까 뭐 본인은 자문역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는 그냥 이름 걸어놓고 뭐 이렇게 좀 돈을 주는 그리고 또 특정한 어떤 로비를 하는 사실 예. 우리나라는 로비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전직 의원들이 꽤 하긴 합니다. 자, 근데 너무 많은 곳에 걸쳐놓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도덕적으로 보면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가보훈부가 나라의 어떤 가장 중심, 보훈 정신 이거를 기리는 그 부서인데 아무 관련이 없고 또 전문성도 없고 그리고 관련된 이 본인의 역정을 보면 정치인이 아닐 때 나가서 여러 가지 어떤 좀 이 회사에 이름을 얹어놔 놓고 이 돈을 받아왔던 좀 이런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이 과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어떤 면이 서는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꿀빠른 인생이든 뭐 한나라당 출신이든 과거 민주당에 몸을 담았든 핵심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일 텐데요. 잠깐 지난번에 권오을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아서 탁월한 정무 감각과 소통 내용을 바탕으로 갈등 사항을 잘 조율했다.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뭐 단순히 봐서는 이게 국가보훈부 장관의 지명 배경이야라고 의아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국가보훈부 장관 청문회에서 야당의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의원 시절엔 독립유권자 관련 법률을 발의하고 경북 독립기원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국회 사무총장 재임 시 독립운동 관련 뮤지컬 상영회를 개최한 기억이 있습니다. 보훈은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려서 나라에서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훈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지난 6월 25일 날 후보자께서 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훈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생소하고 전문적 식견이 적지만은 우리 보훈부 직원 공직자들이 보훈 전문가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자문을 받으면은 보훈 업무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석 사무관 얘기는 들었어도 수석 장관의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보훈부 슬로건이 뭡니까? 원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 과제도 아마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이 국가보훈부 슬로건도 모르네요, 장관 후보자가. 근데 저는 좀 너무 노력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훈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어떤 지위도 없고, 예. 그다음에 상훈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렇다면 국가보훈부의 업무에 관련된 여러 현황이나 아니면 뭐 지향점 같은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존에 뭐 삼계탕집 이런 여러 가지 직장에서 돈을 중복적으로 받았다 이런 그 어떤 의혹 제기가 있잖아요. 예. 혹시 그런 곳에 하나로 보훈부 수장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극단적인 오해까지 생겨요. 왜냐하면 보훈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민주 그다음에 뭐 그 독립
그다음에 전물 공격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인데 이와 관련된 이해가 없다면 관련된 서로 간에 예를 들면 어느 쪽의 보호를 우선시해야 되고 이런 약간의 다툼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조율할지 또는 어떤 것을 우선시하고 어떤 것을 뒤어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직역을 넘나드는 거, 그러니까 진영을 넘나드는 것에 대한 각 진영에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보훈부 장관에 대한 기본적인 본인의 각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애쓰지도 않으신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의아해요. 노력도 안 하고요. 예. 보통은 준비도 안 하고. 각오하고 나와서 외워서라도 나오시는데 예. 저 부분은 상당히 의지도 없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의도 없다. 개인적으로 뭐 임명권자께서 임명할지 모르겠지만 예. 조금 더 뭐 적극적인 의지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역대 보훈부 장관이 모두 33명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국가보훈처였죠. 보훈처장. 군 또는 보훈 분야 경력이 한 70% 가까이 되고 국가유공자. 상원 받은 전력이 있냐.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해당 사항 없음. 근데 아까 권오울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서두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뮤지컬 주변에서 개최한 기억도 있고 그럼 저 정도가 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은 이런 거예요. 국회 사무처장을 또 했잖아요. 예. 사무총장인가 했기 때문에 갈등 조정이라든지 조직 운영 면에서는 경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양측이나 어느 보훈 관련된 뭐 단체 중에 갈등의 요소가 있어 이걸 조정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는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뭐 다른 곳에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훈 업무나 경력이 없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예.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건 또 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이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물론 뭐 보훈 관련된 상임위에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활동들이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쉬운 면도 있고 사실은 기대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훈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보훈부에서 일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처음 가서 업무 파악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뭐 본인 스스로 좀 많이 공부도 하시고 이래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했던 경험들, 국회에서 했던 경험들이 이제 갈등 조정 문제라든지 조직 장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 업무 파악 아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본인이 국회의원 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사실은 예. 그러나 그 아쉬움을 넘어서서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국회에서 활동했던 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발휘한다고 하면 예. 장악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부처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여당의 민주당은 우리 도덕성 검증 하지 말고 역량 중심의 능력 검증하자고 했는데 아예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국가보훈부가 어떤 부서로 슬로건을 갖고 있는지조차 즉답을 하지 못했어요. 자막에 나왔다시피 뭔가 과거에 독립운동 관련 뮤지컬을 본인이 이제 주선한 적이 있다. 근데 이게 옛날 다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그동안에 사실은 그 국가보훈부 자체에 대한 전문성과는 그 직전부터는 권오울 후보자가 과거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홍길동도 아니고 이쪽 저쪽에서 겹치기로 다 월급 받고 돈 받고 이거 근무한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다음 화면을 볼게요. 월 500, 1000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150만 받는 게 남에게 공색하게 보였구나 하는 게 부끄러웠다. 실제로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150만 받는 게 궁색하게 보였구나 하는 게 부끄럽다. 저희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면 이제 사실상 이제 실직의 상태가 되기 예. 때문에 아마도 생활이 굉장히 공공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뭐 비상근 어떤 자문력, 홍보 역할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수입을 거둘 수 있었고 그것이 5군데 전체에서 활동했을 때 받은 수입이 연 한 8천만 원 정도 되었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어떤 하나의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작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권오울 후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처럼 뭐 1년에 회의 한 2-3번 몇 번 참석하고 수십억의 자문료를 받는 그런 자리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과 같이 5군데를 겹치기 출연해서 거기에서 연 8천만 원 받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요한 건 권오울 후보가 당시 저 5군데에서의 역할이 그런 비정상적이었느냐
잘못된 것이었느냐 아니면 어떤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 다른 부정한 방식의 돈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면 5군데 아니라 6군데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을까? 비상근으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연 8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일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몇 년 사이에 한 3-4번 저기 자문 회의 참석하고 수십억 원씩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워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이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일단 그건 아니고 뭐 자문료를 수억 받아 이건 뭐 본질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아까 김진욱 대변인 논평 중에 뒷부분 그러면 이런 부분 뭐 돈을 적게 받든 많게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150만 원이라도 누군가가 군색화가 보였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정당에 받았다고 해명하면 될 일인데 본인이 500, 1000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걸 비교하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자랑스럽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 물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또 노력을 해서 정당한 어떤 이 노동에 대한 대가 뭐 이런 것들을 받아 나가는 게 일반적인 삶이잖아요.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특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 군데에 이제 걸쳐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게 결코 저는 자랑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이사 하는 거, 뭐 정당하게 사회이사 해서 받는 거는 받는 거겠지만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노동의 대가는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궁색한 그동안의 생활 측면을 그렇게 이제 아마 노출된 것 같은데 결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뭐 부끄럽게 느끼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생계로 지금 여기 삼겹살집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직 국회의원들이 정말 여러 군데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전혀 뭐 어떤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떤 공짜로 받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자료 다 내면서 정당하게 월급 받았다라고 하면 될 일을 뭐 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마치 비교적 적은 금액을 받은 것처럼 궁색화가 보여서 부끄러웠다라는 취지가 글쎄요. 일단 10위까지